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 직원 한 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고, 뭐 포큐 아카데미, 그리고 개발자로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꽤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회사 운영, 그리고 뭐 인사부 관리도 제가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장부 정리라던가, 뭐 세금 관리도 제가 처리하고, 법적인 문제도 제가 주로 다 처리를 하고요. 법대를 나왔어요. 우습게도. 그리고 회사 운영, 이제 뭐 회사 운영 같은 경우 경영하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죠. 아버지가 이제 꽤 오래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보면서 아, 사업이 이렇게 뭐좀 힘들 때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는 어떻게 고치시는구나, 저런 건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방면에서 뭐 배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법은 법대 다니면서 배웠고, 프로그래밍은 일하면서 배우고, 나중에 또 뭐 또 그것도 학교를 갔고, 뭐 그렇게 다양한 걸 배웠어요. 뭐 경제 도는 거는 솔직히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면서 또 배웠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단순한 그냥 프로그래머보다는 이제 법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다고 할까요? 뭐 이 말 들으시면 저랑 같이 대학 나오고 지금 다 판검사 변호사 된 제 친구들 아는 형님들은 비웃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나 그냥 일반 공돌이에 비해서 일반 그냥 경영하는 회사 사장에 비해서 좀 더 아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스타트업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스타트업 회사에 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꽤 많은 아니지, 그 몇몇 되는 스타트업에서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죠. 뭐 이런 거 검토해달라, 뭐 이런 고문이 돼달라, 이런저런 어드바이저가 돼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를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기술적인 면을 되게 많이 봐주고, 그 다음에 또 법적인 면을 은근히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한 이게 그 결론은 법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법적인 전문 자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법상으로 볼 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솔직히 꽤 많이 해줘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제 뭐 스타트업 쪽에 이제 생태일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 사람들이 그냥 좀, 특히 이제 스타트업 경영자들, 제가 말한 스타트업은 저희 보통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이제 투자 받아갖고 회사 키우고 뭐 상장해서 가치 올려갖고 그걸로 판다, 요런 개념. 뭐 수익을 올려서 회사를 운영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회사 같이 불리는 그런, 약간 어찌 보면은 좀 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사기 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법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투자자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거를 솔직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사람 얘기하는지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일부러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저를 혹시 따로 아시는 분들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한테 술을 사주시면 사석에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이 회사 사장을 이제 만났어요. 이 회사 사장하고 뭐 그냥 어떻게 친분이 돼서 만난 건데, 이 회사 사장이 하던 일은 현재 정부의 규제라거나 이제 국가의 규제로 이제 좀 많은 규제를 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이쪽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부의 검토를 받거나 뭐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등록제거나 뭐 라이센스를 내주거나, 이런 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좀 많이 고리타분하고 좀 낙후화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IT가 들어오고 그 IT로 돌면은 실제 뭐 훨씬 효율적으로 도는 것도 있고, 그게 고객, 저희 같은 고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고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이 지금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미 그 아까 말했던 뭐 허가제나 라이센스제나 무슨 뭐 자격증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격증을 주관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걸린 이제 이득들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이미 뭐 큰 많은 돈 내고 뭐 라이센스 받아놨는데 갑자기 라이센스 없는 애들이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되고 요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거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바꾸려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 시작한 사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던 거죠. 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해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덩치가 커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제재를 받았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고객 사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 고객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 바뀔 이유도 없이 그냥 어쨌든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었어요. 이 사장은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게 그런 그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쪽은 실제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걸 받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까 우린 요쪽으로 이제 한쪽을 운영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쪽 하나를 또 이제 또 비슷하게 요쪽도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그런 걸 하고 또 세 번째 걸 세 개를 딱 조합을 해서 이 세 개를 뭉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라이센스에 이제 받아야만 되는 그 업종이 되는데 어쨌든 간 명목상으로 세 개가 따로 있어서 우린 세 개를 한꺼번에 서비스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따지면 불법이 아니에요. 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네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에 저촉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은 나는 이미 내 변호사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는데 이거는 그 라이센스를 받는 법에 저촉이 안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운행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했던 거는 그게 법이 그렇게 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법의 문의와 법의 실체가 있어요. 법이 실제로 지키려고 하는 이익, 그게 법익이라고 하는데 법익이 있는데 법익이 침해되는 순간은 아무리 명문상의 규정이 딱 그거는 아닐지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거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유사행위, 그런 유사행위 조항들은 보통 어디나 다 들어가 있어요. 법에. 금지하는 조항을 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행위는 라이센스가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요 행위 혹은 그에 준하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금지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들 거기에 당연히 다 이런 게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변호사 말을 믿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솔직히 변호사들이 사자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이렇게 돈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유사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속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뭐 성장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 어차피 이거는 그 사람 회사가 커지면은 분명히 정부기관에서 제재를 할 거예요. 법을 안 만들어도 제재가 가능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고객들이 많아야 아니면은 나를 쓰는 그런 좀 중요한 기업들이 많아야 걔네들이 나 이거 필요하다. 왜 얘네 뭐 따구리 치냐? 그러면서 뭐 로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성장 계획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부피를 키워서 자기가 힘을 가진다는 것도 아니었고 순식간에 부피를 키워서 다른 대기업에 팔아넘긴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성장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엔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그냥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뉴스에서 그냥 무슨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받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돈 내고 인터뷰를 받았던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 규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규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시작하고 사용자를 늘리기 시작해서 6개월이 안 돼서 정부에서 너는 이 법을 저촉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불법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일단 비즈니스도 안 돌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전문가로 자청을 해서 나와서 이제 이런 법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자기 비즈니스의 법에 걸려 있는 부분을 이제 해제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악법이든 뭐 악법이든 무슨 법이죠? 악법도 법이다. 좋은 법은 뭐지? 선법인가? 뭐 어쨌든 악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 법을 저촉되는 걸로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왠지 모르게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고 다녔고, 뭐 자기가 아는 변호사도 그랬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뭐 투자 들어가고 뭐하고 실제 다 준비하고 런칭을 했는데 6개월도 안 돼 사업이 멈추게 된 거죠. 아니면은 본인은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 좋게 말해도 거짓말. 좋게 말하면 그냥 문의를 좀 바꿔서 보여줌으로 해서 내 비즈니스는 굉장히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고 나는 충분히 여기서 합법적이고 충분히 좋고 이거는 분명히 된다. 이 분야가 변화가 필요한 건 맞지 않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어필을 해서 그거를 받아오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보면은 원래부터 제대로 법을 지켜서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스타트업에서 그러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대충 지름길을 해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겠지라고 믿고 간 걸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이제 과거 이렇게 약간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제 남한테 잘못 표현을 해서 일부러 그걸로 인해서 쉽게 지름길을 받았던 게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는 오히려 영어라면 bite back 뭐 엉덩이를 깨문단가 결국 나한테 다시 이제 해가 되는 거죠. 그 앞에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그거 거짓말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 난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앞에서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해를 보고 있고 그럼 이거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럼 또 거짓말을 할 거냐? 아니면 정치가 제대로 할 거냐? 그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약간은 알고도 아니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뭐 불법적인 길, 약간은 탈법적인 길을 가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회사라던가 개인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꽤 많이 봐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죠. 예.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약간 뭐 사이드로 가서 탈법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빨리 커서 이제 자기네들이 시장을 바꿀 정도의 위치가 되는 기업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야만 말도 안 되는 법이 사라지는 것도 많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는 회사들은 그냥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그냥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한 명이 뭐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되게 어설픈 성장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 뭐 경영을 아는 사람, 투자자를 왕창 끌어와서 엄청 키울 수 있는 사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회사에서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바꾸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망상하고 나는 이런 것도 알아냈어, 난 똑똑해 라고 그냥 자기 이제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한번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되는 사람은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타트업을 뭐 이제 그쪽에 관여하면서 이렇게 뭐 수백 배 뭐 운이 좋아서 뻥튀기 하는 그런 쪽을 노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경영학 쪽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는 마인드, 제가 배운 거, 제가 뭐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런 거에서는 이거는 솔직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어찌 보면은 그냥 눈 가리고 주식 투자하는 그런 식의 약간 개념인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이 보여서 법이라는 거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말을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법은 써 있는 법이 있고 거기에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전부 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은 써 있는 거가 위주가 아니라 법을 어차피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해석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이 해석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면 결과적으로는 재판관들이나 뭐 정부기관이 법을 판단하지 않죠. 걔네들은 뭐 법령을 판단하는 거지만 그거를 해석할 때 분명히 법의 실익, 법이 지키고자 하는 이득을 위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법에서 말하는 건 난 좀 다른 거야 라고 그렇게 약간 자기 변명은 아니고 뭐 현실 도피적인 마음가짐 가지면 나중에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은 목적과 지키려고 하는 이득이 있고 단순히 법에 써 있는 거를 내 모자른 머리로 혼자 해석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얘기할 땐 좀 잘 아는 변호사, 정직한 변호사랑 얘기하시고 그냥 무조건 내내 고객님 그렇습니다는 변호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스타트업 얘기 나왔으니까 정말 스타트업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뭐 그런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게 아니라 그냥 꼼수와 탈법적인 거를 하면서 스타트업 하는 기업은 확률적으로 실패 확률이 훨씬 높고 뭐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뭐 모두가 다 그렇게 훌륭한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거고 아무도 이런 이상한 일을 안 하겠지만 뭐 사람의 욕망과 자기가 가진 것의 차이가 큰데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안타까운 거니까 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길어졌다. 보표였습니다.